정치를 한번 보자. 분당을 할 건데요. 일단 네 보자. 정치 세력별로 보면 조선 건국에 협조를 하고, 자 태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 될 순서가 아닌데 형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됐고요. 세조는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럼 이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겠노? 잘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한테 훈장을 줘. 그 사람들이 군국파가 된 거야. 그런데 또 조선 건국에도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왕이 되는 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 전체 참여했겠나? 참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청로로 내려가 있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린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훈자는 훈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나라에서 내 협조해서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서울에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얘들은 고위관직으로서 중앙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가 있겠노? 이 림자가 숲 림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나무가 촌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촌에 있어. 근데 그때 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노? 향촌 자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향촌 자치를 주장하는 사람들, 촌에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중앙정치에 가 있는 사람들.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이 군국파들이 다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성종 때부터 사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림들을 조금씩 이제 군국파가 너무 독점을 다 하고 있으니까 성종이 사림을 좀 올려. 그러다 보니까 이 군국파들은 사림이 올라오는 게 좋겠나? 남자를 쫓기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몰아내려고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사림이 크게 사를 당했다. 그래서 사화가 되는 거지. 사화. 뭐가 된다고? 사화. 사화가 크게 4번이 있습니다. 4번. 그 중에서 4번이 모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의사사화. 이 중에 있는데 여기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거는 모하고 기묘가 되는데 모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죽은 자를 위하는 글이야. 근데 내가 글을 쓴 사람 쓰면서 죽은 사람을 높여 부를 수가 있고 죽은 사람을 낮춰 부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글을 쓴 사람과 그게 관련된 사람을 다 몰아내는 거. 그게 모사야. 그러면 뭐 갑자 같은 경우는 연산군 때 이야기고요. 을사도 그렇다 치고 기묘사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요거를 읽어낸다. 자, 기묘사화는 누구 때 이야기냐면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야, 조광조. 이 조광조는 중종 때인데 이 중종이 조광조를 엄청나게 신뢰를 했어. 그래서 조광조가 그냥 웬만하면 받아들이고 그걸 잘했는데 이때 신하들이 이제 조광조가 뭐를 주장하냐면 위훈 삭제, 위조된 훈장을 삭제하자. 자, 이 훈자 뭐랑 같나 지금? 이거랑 같다 이거, 그지? 이 조광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재 이 훈장 받아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로 일을 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어영부영 있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이름만 올린 사람도 있다. 그럼 그거를 실제로 다 조사해서 삭제를 하자. 그거 없애자는 말이잖아. 그럼 군국파 좋겠나 지금? 안 좋지. 그 자리 자른다는데. 그리고 지금 현직 관료들한테 추천을 받자.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들은 지급편을 추천하겠지 전부 다. 헬량파 이런 걸 주장하는 거라. 그래서 아니 그냥 들을 거야. 조광조는 이 군국파들이 싫어하는 거지. 조국 자리를 없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군국파들이 조광조를 찍어내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느냐면 궁궐 나뭇잎 있잖아. 궁궐에 큰 나뭇잎 있잖아. 거기다 이렇게 붓으로 꿀을 발라. 그러면 벌레가 어떻게 넣어? 거기를 깔아먹을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글자가 딱 되게 이렇게 꿀을 발라놨거든. 꿀을 발라놓으니까 벌레가 거기를 깔아먹었어. 그래 이제 임금이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바닥에 나뭇잎이 딱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나뭇잎을 좀 신기하게 생겼어. 임금이 이게 뭔데 주발하니까 줘보니까 글자를 딱 놓아보니까 주초위왕. 이거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다음 왕은 조씨가 된다. 이거야. 근데 지금 나라의 왕은 전부 다 조선시대니까 이씨다 이가. 그런데 조씨가 왕이 된대. 그럼 이 중종이 지도 사실은 왕이 될 순서가 아닌데 반정 앞에 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는 거죠. 좀 불안하잖아. 그런데
조씨가 왕이 된대. 그럼 얘를 누가 몰아낼 건가? 이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조씨가 누구? 조광조네. 그 신하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라고, 이거는 신의 계시다. 조씨를 잘라내라는 신의 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그거를 믿고 이거 조광조를 몰아냅니다. 그게 뭐라고? 기묘사과야. 그럼 너는 진짜로 그 나뭇잎에 글자가 새겨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기묘한 일이지. 기묘사과. 이거 꾸민 일입니다. 그래서 이 훈구파들이 쌀이파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가지고 몰아내려고 했거든. 네, 몰아내려고 했는데 이 살인파들이 절단 뭐 했을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파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고서 어떻게 야들이 오히려 훈구파가 나중에 되면 이제 없어지고 살인만 살아남습니다. 살인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살인들은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노? 촌에 있다고 했잖아, 그지? 촌에 있으면서 전부 다 촌에 있는 서원. 이 서원이 원래는 뭐하는 거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공자변대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이런 데인데 제사가 365일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동네 아들 부르다가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거 좋은 일 하네. 이 서원. 그 다음에 이 촌에 있는 사림들이 그 마을의 주민들이 지켜야 될 약속, 향약 이걸 정해가지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세력을 유지시켜가지고 사림이 살아남아.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훈구파가 없어지고 훈구파는 없고 이제는 사림만이 살아남는 거야. 자, 사림이 살아남았는데 그럼 이 사림이 살아남았을 때는 그럼 이제 사림만 있을 때 잘 해야 되겠네. 그제? 근데 이 사림들끼리 또 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사림들이 처음에 어떻게 나뉘냐면 동인과 서인.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놓고 이쪽이 어느 쪽이고 동쪽이다 얘가. 이쪽이 서인 쪽이지. 그래서 이쪽은 이. 우리 율곡 2 들어봤지? 네. 율곡 2. 이쪽은 세계 2황, 파. 이래가지고 살인들끼리도 일단은 파가 나눠지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이조전랑. 이조전랑.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 치면 인사과장 같은 거야. 이거 무한도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면접 보는 거 봤어? 면접 볼 때 면접관들 짱 앉아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는 거잖아. 이런 거. 이 뽑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조전랑이. 그러니까 신인상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이조전랑인 거지. 그럼 이조전랑이 누구를 뽑겠노? 자기 편을 뽑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이조전랑이 자기가 물러날 때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네. 그제?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는가 놓고서 시비가 붙고 편이 나눠져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처음에 분리가 되는 거라. 원래는 사림 하나였는데 그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게 139페이지 제일 봐봐. 그 위에 분당정책 정결 이제 표 나오지. 요 표를 지금 할 거야.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선조 때 분리가 되기 시작해. 그랬는데 이 동인이 다시 또 뭐로 나눠지냐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또 나눠지게 돼. 근데 이 북인은 광해군 때 끝납니다. 광해군 때 같이 광해군하고 같이 의병 활동을 했던 그런 양반들 중에서도 별로 힘은 없었어. 그러면서 의병 활동을 하고 그때가 광해군이었는데 광해군이 끝나자 북인도 끝나는 거지. 그럼 누가 살아남았노? 남인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인하고 아까 누구 있어 여기? 서인하고 야들이 끝까지 내려오는 거라. 남인과 서인이 끝까지 내려오는 건데 자 이게 처음에 당이 나눠졌을 때는 좋았겠나 안 좋았겠나? 우리가 생각해봐라. 자 우리 뭐 하자 이러는데 동시에 전부 다 찬성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도 반대를 안 해. 그럼 이게 좋은 일로 갈 수도 있지만 나쁜 일을 할 때도 아무도 반대를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잖아, 그지? 처음에 분당 정치가 됐을 때는 서로가 이쪽에서 의견을 내면 여기서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을 내고 또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서로 토의를 하고 좋은 쪽으로 갔거든. 이게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가다가 나중에 되면 자 봐봐라 현종 때
예송 논쟁을 하게 된다. 예송 논쟁. 예송, 예절, 송.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송장 그런 거 들어봤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절을 놓고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왕의 엄마가 죽었어. 그러면 엄마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는 뭐 요즘은 3일장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3년, 1년 뭐 이렇게 하는데 옷을 그 흰 옷을 1년을 입을 건가 3년을 입을 건가 그걸 가지고 이제 편이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절, 예송 논쟁이야. 1년을 입자, 3년을 입자라는 편이 나눠졌는데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면 왕이 차남이니까 1년만 입으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다. 그래도 왕이 됐으니까 3년 입어야지. 이렇게 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걸 놓고서 일단 서인과 남인의 주장이 완전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되냐면 서인이 돼. 서인의 입장이 채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비가 죽게 돼, 왕비가. 근데 그거 죽은 걸 가지고 또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반대편에 남인의 주장이 채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안건에서 아까 한 번은 이 사람 말이 맞다 했다가 두 번째는 이 사람 말이 맞다 했다가 이게 맞냐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가 지금 이 예송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분당에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송 논쟁 때문에 이제 분당 정치가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질됐다. 변질됐다고 이야기해. 변질. 또 한 번은 지금 들어봤나? 장희빈 들어봤어? 장희빈? 장희빈 하면 뭐가 떠올라? 예쁘다. 또 못됐다. 뭐 그런 거 들어오잖아. 이때 숙종 때 그 부인이 인연왕후가 있었고 장희빈이 있었는데 숙종이 인연왕후 편을 한번 들었다가 그러면 이제 인연왕후 쪽에 붙은 사람을 쫙 살리고 또 한 번은 장희빈을 인연왕후 내쫓고 장희빈을 좋아한다 얘가 그럼 또 장희빈 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거 가족을 가지고 사실은 남인과 서인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숙종이 신하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한 번은 장희빈, 한 번은 인연왕후 하면서 서인과 남인을 저울질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서 여아들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단계였고 여아들은 누구의 의견이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 이거였잖아. 근데 숙종 때 가면 황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라가 반장입니다. 나라가 나풀하니거든. 싹 가갖고 한 번은 남인이 싹 됐다가 한 번은 서인이 싹 됐다가 판이 싹 박혀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지금부터 의견을 말해봅니다. 여기서 손 들어갖고 자가 말하려고 치면 반대입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쪽 당의 의견은 반대야. 이렇게 파가 나눠지게 되는 게 황국이야. 좋나 이게? 자 이런 상태가 황국이거든요. 근데 이 황국의 끝판왕이 뭐냐면 숙종이 아까 장희빈하고 인연왕후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은 인연왕후 애들 아들 못 낳고 장희빈은 사약을 먹고 죽잖아. 들어봤지? 장희빈은 사약을 먹고 죽는데 그때 장희빈이 죽으면서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경종이야. 근데 그 아들 후사가 없이 죽어. 1년인가 밖에 못하고 죽어.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사도 맞나? 사도. 저걸 우리가 봤었잖아. 그래서 안 봤나? 영화 사도에 누가 되냐면 영조가 되네. 영조. 자, 이 동당 정치를 끝내고 영조. 자, 영조가 왕이 됐는데요. 이 영조는 누구냐면 아까 인연왕후도 장희빈도 아닌 무수리. 그 무수리가 뭐야? 야, 친구들 사이에 무술이란 말씀은 무슨 뜻이고? 무술? 무술이. 무술이 치면, 지금으로 치면 뭐 파출부, 식모, 이런 게 있네. 시녀. 궁궐 안에서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흐드러니 하는 사람이지. 그런 아가 무술이거든. 근데 그 아가 임금의 눈에 들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아가 누가 되냐면 영조가 된 거야. 그러면 보통의 중전이 되고 왕비가 되려면, 뭐 대갓집에서 양반집에서 제대로 교육받았고 가문도 대단한 사람이 된다 이가. 근데 이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영조는 왕이 됐지만 늘 컴플렉스가 있는 거지. 지는 좀 출신이 천하다 이가. 그 자기 지심이 좀 있어. 신하들 조금만 못자면은 버럭성을 내고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니야. 지는 그런 자기 지심이 있는 거라. 그리고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그 사람들은 또 신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천한 무술의 아들 저를 내가 왕으로 만들어주겠는데 지가 내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영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신하들이 영조한테 간섭을 많이 해. 근데 영조가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면 영하 4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조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영조는 이제 자기 아들은 제대로 키워보려고 해. 자기는 무술이 출신으로 됐지만은 아들을 제대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중2병이 심하게 옵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하고 그래서 공부해라 하니까 공부 안 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뭐 땀띠 넘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전하 오늘은 세자가 수업 시간에 지각을 했습니다. 또 내일은 전하 오늘은 세자가 수업 시간에 졸았습니다.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하다못해 궁궐 담을 띠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궁궐에 있는 무술이 몇 명을 건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우 강한 데 와서 일러주는 거야. 그럼 영조 입장에서는 아들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안 되잖아. 그래 빡치지. 그래서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니를 가만 안 두겠다 이랬는데 또 사도세자가 사고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 했어. 알지? 거기서부터는 뒤주 쌀뒤주에 가두잖아. 그래 가두는데 그때 신하들이 아무도 안 달려. 그냥 놔둬. 그러면 영조는 야 왕이 성을 냈는데 아무도 안 말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해야 되겠지. 그래서 세자를 뒤주에 가둬. 그리고 뒤주에 가둬가지고 아무도 꺼내주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왕도 좀 성이 났고. 그래서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어. 쌀만한 쌀뒤주에. 백가가 죽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 그지? 살을 달라고 막 벽을 끌으니까 손톱으로 그 벽을 끌어가고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살고 싶어 했대. 근데 그때 그 죽어가는 이 사도세자한테도 또 아들이 있었을 거야. 그 아들이 몸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죽어가는 거를. 할아버지가 성을 내고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지켜본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다음 왕이 정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조는 할아버지고 정조는 손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세자야. 그래서 영조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뒤주에 가둬서 죽어. 그러면서 아들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아들을 죽였잖아. 당파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신하들 간에 이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죽였지. 그래서 그때 영조가 이제부터 나는 사람들을 당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채용하겠다 해갖고 영조가 실시한 정책이 뭐냐면 당평책을 실시합니다. 아까처럼 뭐 남인, 서인, 노론, 소론 이렇게 나누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했노? 동인과 서인은 나눠지고 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고 또 남인과 서인이 계속 싸우고 서인은 또 노론과 소론으로까지 나눠지게 되거든요. 맞나? 이렇게 자꾸 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영조가 나는 더 이상 이런 파를 나누는 걸 하지 않겠다. 사람들을 골고루 채용하겠다 해갖고 영조는 이런 파가 아닌 당평파를 기르. 아예 남인과 소인 이런 파가 아닌 골고루 된 파를 만들겠다. 당평파를 기르고 자기의 정책을 그하기 위해서 저 성균관 지금의 성균관대학 안에다가 당평비를 쏩니다. 앞으로 나는 사람을 골고루 채용하겠다. 근데 신하들도 덤비질 수가 없는 게 아들을 죽였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뭘 못할 것 같아? 누구도 죽일 수 있겠지. 그러면서 영조한테 아무도 못 덤비는 거지. 그러면서 영조가 강력한 당평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영조가 자기 아들은 그렇게 죽였지만 이제 세자한테 왕위를, 그러니까 세손이지 손자한테 왕위를 넘겨줍니다. 영조가 엄청나게 오래 완전히 할배기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이 죽고 손자한테 넘겨줘도 될 만큼 오래 했어. 그래서 그 손자한테 넘겨줬는데 그 손자가 누구냐면 정조. 그럼 이 정조는 생각해보자.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지켜봤잖아. 뒤주에서. 그럼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그 약 들고 왔던 사람, 그 못 박은 사람 다 기억하고 있다 이가. 네가 왕이 됐어. 너가 아버지 죽인 아들이 어떻게 할래? 다시 죽여야지. 그렇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겠지. 그럼 그때 이 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 정조가 왕이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 쥐는 죽을 건데 그지?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되는 걸 신하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해. 그러면서 정조가 왕이 됐을 때 정조는 한 번도 그 왕이라는 침대에 등을 잡은 적이 없대. 밤마다 자기 얘기하고 암살단이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침대 말고 밖에서 자고 다른 방에서 자고 바닥에서 자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매일 도서관에서 밤샘을 합니다. 밤에 도서관에서 밤샘 하는데 혼자 밤샘 하려면 무섭잖아. 그래서 신하들 같이 불러서 공부를 해. 공부한다는 이유로 그냥 잠을 안 자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그때 공부한다 했는데 임금이 공부한다고 늙은 할배들 불러놔면 밤샘을 같이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젊은 신하들을 뽑아가지고 같이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초계 문신제. 초보 학자들이랑 인턴 사원을 뽑는 거지. 그 사람들이랑 규장각이라는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를 지키는 왕의 군대가 있잖아. 이 군대들 안에도 첩자가 있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정조가 그걸 믿지 않아. 자기가 직접 뽑아갖고 구현시킨 개인 군대를 만들어. 친위부대, 장용명 그렇게 유지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아프잖아. 그러면 이렇게 침을 놓거나 이런 것도 지가 직접 넣습니다. 왜? 이 사람들 중에 내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조 같은 경우도 당평책을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해보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저렇게 했던 게 파가 나와서 그렇다 아이가. 그래서 정조도 아까 영조 같은 경우는 새로 당평파를 만든다고 했잖아. 정조는 사람을 보고 그냥 당은 보지 않고 사람을 골고루 채용하는 당평책을 제시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쯤 되면 그거 적자가 아닌 서자들 양반의 그러니까 정실 자식이 아닌 애들이지 서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채용했던 사람이 정조야. 그래서 영조, 정조 때 가면 당평책을 실시해가지고 이제 봉당 정치가 없어진 것 같아. 맞지? 그럼 좋네? 근데 영조, 정조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왕들이 이제 그 다음 왕들이 가면 자식이 없이 죽어. 그러니까는 밖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얘가. 그럼 데리고 그 왕이 지금 나이로 치면 12살, 뭐 15살 이럴 때 왕이 되는 거야. 그럼 가가 뭘 알겠나? 그럼 누가 해줄 거야? 엄마, 안 그러면 외삼촌, 외할머니 이런 사람이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비 쪽에서 외가 쪽 친척이 어린 왕을 앉혀놓고 정치를 하는 거라. 그때 왕들이 누구냐면 순종, 헌종, 철종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이런 정치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도 정치.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외척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외가 쪽 친척들이 하는 거야. 대비 쪽에서 엄마나 대비 쪽에서 어린 왕을 앉혀놓고 자기들이 다 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아까 어떻게 한다 이거 당이 무슨 당인가를 본다고 했다 이가. 그럼 여기 가면 너 집안이 무슨 집안인가. 그럼 이제 성씨별로 이때 유명했던 성이 풍양조씨나 안동김씨가 아니면 아예 정치에 못 나가는 거야. 우리 여기 풍양조씨나 안동김씨 있나? 없다 이거는. 이건 아니겠지. 그렇게 풍양조씨나 안동김씨가 어찌 보면 경부, 영남권이거든. 그럼 저 위아래는 아예 출세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세도정치야. 그럼 이 세도정치 때 백성들은 살기 좋았겠나? 왕이 제대로 해도 살기 힘든데 지금 왕이 휘두르는 상황이고 오히려 한 가문이 다해 묻는 형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 나온 노래가 우리가 못 살겠다 노래 있잖아. 못 살겠다 홍경래 이때 나온 이야기잖아. 이때가 세도정치 때 이야기인 거라. 자, 그럼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세한 오늘 행동 한 번만 정리해보면 처음에 뭐 공국파와 한파가 싸운 게 사화지. 그래서 4가지 사화가 있었고 그 사화에서 서원관 항명을 통해서 살인이 살아남아. 그럼 이제 그 살인들이 또 파가 나눠지게 된 것이 붕당. 그 붕당이 이제 나눠지게 된 계기가 이조전랑 때문에 나눠져. 그런데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 뭐 때문에? 예성과 황국을 거치면서 변질돼. 그리고 좀 잘해보려고 나중에 영조나 정조가 골고루 하겠다. 당평책. 맞지? 근데 영조, 정조 이후에는 오히려 가문이 다 하게 되는 형태. 세도 정치. 점점 안 좋아지는 거지, 그지? 요까지가 조선의 정치 과정이 되겠습니다.